네, 대선을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 여야 후보들의 발언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전도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단일화를 추진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폭로전까지 펼치면서 판세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큐 시간엔 여야 정치구단으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두 분 모시고 현재 판세와 변수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닌데 예, 지금 죄송합니다. 그게 급하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먼저 두 분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원론적으로 결국은 이긴다 이런 입장만 밝히니까 두 분께 솔직한 지금 판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님부터. 예. 제가 야당이니까 먼저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 판세가 네. 국민의힘이 썩 유리하게 돌아가거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반드시 이긴다든지 예. 이런 판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여론조사는 박빙이라 하더라도 예. 바닥의 민심의 흐름이 바닥의 민심의 흐름이 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게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상당히 예. 국민들이 국민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예. 그게 왜냐하면 최근 나타난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최근- 보여준 모습입니까? 최근 나타난 현상인데 예. 그 전부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오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저게 뭐 다 된 것처럼 벌써 저렇게 네. 설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거는 네. 안철수 후보야 뭐 약자니까 예. 제3 후보니까 뭐 선언할 수 있지만은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국민의당을 못 끌어안는 아. 국민힘에 예. 국민들이 좀 실망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 특히 네. 단일화 과정이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네. 뭐 지표에서 나왔듯이 초박빙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군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전문가들께서도 예상하기를 네. 51대 49의 싸움이다. 아. 양 진영이 이제 총결집돼서 네.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뭐 그것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빙 형상이 초접전 형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 한 4, 5% 내지 6, 7%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것으로 였었는데 지금 MBS 조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31에서 37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9로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포인트 차이가 그러니까 납니다. 저런 상황이 예. 계속 뭐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예.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참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양쪽이 예. 40% 선에서 이제 40% 내외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40% 내외 갖고는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게 적어도 뭐 50%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40%의 여야가 묶여 있는 건데 네. 저거 갖고는 당선을 어느 측에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 묶여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이번 대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 국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봐야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유지하는 거는 예. 그래도 뭐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정권을 뺏기면 되냐 뭐 이런 그런 양 진영의 그런 그 절박감 때문에 40% 내외를 유지하는 건데 저거 갖고는 대선 승리는 못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 2주 동안의 최대 변수를 뽑으라면 단일화, 투표율, 뭐 코로나19 상황 뭐 이렇게 보고 또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터졌고요. 경우도 국민들
한테 많은 걱정을 또 어떻게 주니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세요? 글쎄 이제 저것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유가나 에너지 아. 또 수출 문제에 예. 직접적으로 또 이제 영향을 주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할 것이고 네. 그 표심이 이제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예. 점에서는 그것 또한 예측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아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단일화를 큰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무산됐다라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서요. 최근 있었던 단일화 과정을 좀 정리했습니다. 강영원 앵커가 단일화 처음 제안부터 최근 공방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야권 단일화 협상 결렬 후폭풍이 13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핵심 인사들이 당시 단일화 물밑 협상 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까지 폭로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 제안부터 결렬, 책임 공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죠. 대선 후보 등록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네,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 이후 단일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를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아니고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룰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선거 과정에서 정책 선거를 실종시키고 본인의 어쨌든 인지도 상승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제안 이후 대선 전국은 단일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양측의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방식이 유일한 제안이라며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단판을 통한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두 당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도중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라는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했죠. 그리고 야권 단일화 논의 또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장례를 바친 안철수 후보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다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후보의 말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에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네, 국민의당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이 국면 반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렬 책임을 놓고 양당은 충돌했고요. 이 충돌은 단일화 물밑 협상 폭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도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그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당의 갈등에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이미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며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하고 대의를 앞세워야 한다며 자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완전히 끝난 변수일까요? 아니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대선 막판에 살아있는 변수가 될까요? 양당의 단일화 제안과 결렬 그리고 후폭풍까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민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과연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지 우리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호 고문님은 단일화가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뭐 어차피 선거 전까지는 예. 살아있는 카드인데 단일화를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예. 정권 교체가 어렵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예, 그게 예.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정치인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대다수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인터뷰 때 보니까요, 고문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차가 5% 내외로 나오거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5% 넘게 나오면 야당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 왜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5% 내외로 이렇게 그 이제 우에 이렇게 갈려지지 않고 지금 오차범위 내에 접전 5% 내외에서 여론조사가 서로 나오죠. 앞서거나 예. 뒤서거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거기 안철수 후보가 5% 이상을 가져가 지금 5% 버리면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5%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인데 가야만이 이기는 거거든요. 아, 국민의힘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도 그 표가 다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차이만큼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갖고 가는 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그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전부 다 윤석열 후보로 오는 건 아니지만은 안철수 후보 표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라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표가 좀 많다 이거죠. 그게 왜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를 다 바라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좀 표가 많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5%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5% 이상 올라가면 단일화를 안 하면 야당은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결렬을 놓고서 지금 책임 공방 벌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누가 더 책임 있다고 보세요? 그 뭐 책임이 뭐 어디 있다 하기보다가 뭐 똑같겠지만은 그러나 좀 약간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한 거는 반드시 그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당신도 무슨 안을 갖고 협상을 해보자. 안철수 후보는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느냐 계속 이야기했죠. 바로 근데 협상용으로 제안을 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가터부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담판을 해서 만나갖고 후보끼리 만나갖고 뭐 여론조사는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하든지 뭐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체 논의가 없고 말이 없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자꾸 모욕하고 뭐 고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죽은 고인에 대한 그런 아주 말 못할 입에 답지 못할 욕도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단일화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렬 선언을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문제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당에서 일체 언급하지 말라. 해고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차단해야죠. 그리고 내가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할 테니까 뭐 물밑 협상이고 뭐고 이런 거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에 선언을 해놓고 본인이 안철수 후보와 만나갖고 당신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제안은 다시 검토해보자. 뭐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한두 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시간만 가버리니까 안철수 후보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는 고사작전이구나. 그냥 고사작전이니까 했다는 거죠? 내가 살려면 결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니까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은 이미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사자 구도로 치를 것이다. 해볼 만한 그 뭐 저희 대선이다. 희망사항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13일 남았습니다. 예. 지금 뭐 또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또 하자 말자 하는 예. 거는 아. 국민에 대한 진짜 정말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초박빙 상태인 상황이 네. 오히려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끔 하는 어떤 조건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예. 단일화 상황에 따라서는 예.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28일 날이 투표용지 인쇄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6일, 27일 토요일 날 아닙니까? 네. 26일, 27일 요 양일간 사이에 예. 윤석열 후보가 큰 결단을 해서 안 후보를 만나갖고 찾아가서 만나서 네. 두 사람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28일 날 투표용지 인쇄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기 3월 8일까지 이제 어느 네.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투표 일주일 놔두고 누가 들어간다 그래요. 예. 그 별로 투표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 이제 사퇴라고 찍히지도 않고요. 예, 뭐 예. 그런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시키는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8일 이후에 설사 극적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표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는 26일, 27일 이번 토요일 사이에 뭔가 결단을 하는 게 좋고 예. 최악의 경우에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치라는 게 뭐 각본 써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생물이니까 예. 뭐 투표일 직전이라도 두 사람이 손들고 뭐 단일화선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뭐 그걸 여지는 남게 있지만은 예.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이번 토요일 양일간에 뭔가 결판 나야죠. 근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네. 그 기대 효과가 네.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것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이죠? 말하자면 예.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네. 곧바로 그 산술적인 그 형식적 단순 합순이 되지가 않고 예. 오히려 저희 쪽 이재명 후보 쪽에 총 결집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 또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윤석열 후보로 대부분이 또 이행될 것이냐라는 그런 점도 좀 의문입니다.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사실은- 성사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중도층,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그 두 후보가 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해서 네. 단일화를 했다. 아. 그것이 결코 썩 상쾌하게 보이지는 않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고 그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성사돼도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투표 용지 인쇄하기 전에 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예. 표심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와 과정에서 과거 단일화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두 분 다 20년, 30년 넘게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제 DJP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예. 그리고 뭐 가깝게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 세 후보의 단일화 과정과 지금 단일화의 과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DJP 단일화는 예. 우선 두 분이 정적이었긴 했지만은 네. 정치를 함께하는 오랫동안 신뢰가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신뢰가 있었다. 예, 신뢰가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도 각서까지 썼는데도 결국은 내각제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안 하고 JP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분 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서 정치적 경험을 쌓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분 다 뭐 오랜 인연을 갖고 서로가 뭐 참 친하게 지냈거나 네, 뭐 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하고는 결정적으로 좀 다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결정적으로 정치력 부재입니다. 예, 정치력이 정치력이 없고 없다. 예. 예. 아, 양 후보가 좀 그런 거를 축적할 수 있는 네. 것이 부족하고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거죠. 네.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두 분 다 정치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없어도
현재의 판세로 봐서 또 정치적 앞으로 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두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거니까. 당시에 여론조사 할 때 노무현 후보가 원래는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문구에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수용을 하면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때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예. 그걸 합의하는 거는요. 네.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예.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자이시거든요. 네. 국민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볼 때 누가 더 아주 흔쾌하게 수용하느냐? 예 아. 아주 좀 그야말로 아주 산뜻하게 하느냐에 그 점에 오히려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안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봐야죠. 아, 그럼 안 하면 뭐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다고 단판을 봐야죠.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단판 만약에 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한다면 여론조사하고 단판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 시간이 단판이겠죠. 없죠. 예. 시간이 없죠. 상대가 원하는 건 가장 지금 전실한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예. 그 후보가 상대 쪽에 줄 수 있는 건 다 제공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나 네.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를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제1당이고 예. 180석 가까운 당을 갖고 있는 당으로서는 기득권을 완전히 놓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하겠다,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위성정당 방지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 정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대선이 이제 13일 앞두고 내놨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 정치적으로 좀 속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아쉬움은 네. 좀 일찍하지. 예. 좀 그리고 계속 진득하게 좀 추진하고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위성정당 국민의힘 쪽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 원래 취지대로 위성정당 하지 말고 나갔으면 신뢰가 구축이 됐을 텐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흐트러지니까 아. 신뢰를 못 얻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별로 이제 울림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선거 끝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선거 끝나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예. 송 대표의 제안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선거용이다. 아. 진정서를 의심받고 있고 예. 신뢰를 못 갖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금 한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그 정치개혁안을 성안을 하고 합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 저거는 난 정치 선거용으로 봐야지 네. 뭐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 그건 인정을 하고요. 네. 선거용이기도 하고 예. 지금 뒤늦게 이걸 한 거에 대해서 진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믿음을 주는 데는 약하지만 예. 그래도 이거를 동력으로 삼아놔서 다당제라든가 또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또 책임 총리제 또는 그 총리의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든가 네. 만약에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된다는 이 점은 사실 내일 이제 그 정치 분야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각 후보들이 네. 좀 이거에 대한 좀 공감대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으로 아니, 하면 되겠네요. 네. 두 분 다. 예. 그 내용은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현재 정치 계획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예. 예. 양당제 폐해서보다 다당제로 나가서 네. 다당제로서 소수의 의견도 국제에 반영하게 하자든지 네. 책임 총리제로 해갖고 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게 한다든지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뭐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정치 계획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해요. 네. 한데 지금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그 이야기 하니까 아무도 신뢰를 안 하죠. 예. 네. 근데 정치 개혁 본인도 방향은 송영길 맞았다. 대표 본인도 저 좀 이렇게 뒤늦게 한 것이 네. 좀 뭐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의 그 승패와 상관없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한 진실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서로 몸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서로 몸통이다. 이재명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하고 있잖아요.
그 근데 몸통이 예. 몸통이 두 사람이 돼버렸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3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을 이렇게 펴면 이게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세요? 국민들이요. 네. 다수의 국민들이 시중 여론을 보면 네. 여든 야든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아주 질리는 거예요. 아, 예.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똑같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또 뭐 누구 말이 맞고 예. 누구 말이 틀리게 이게 아니고 예. 아이고 이제 좀 제발 네거티브 그만하고 정권 잡으면 나라 어떻게 하겠다는 좀 좋은 이야기는 해봐라.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지. 예. 지금 네거티브 서로 주고받고 저렇게 막 맨날 싸워봤자 그건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상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아주 염증을 느끼죠. 그리고 정치 혐오 불신을 아. 양 후보가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무리 정치 개혁을 양 후보가 하고 네. 바람직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예. 다 허언이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선거 환경을 너무 혼탁하게 만드는데 네. 두 사람이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부터라도 네거티브에 대한 것은 남아있는 10여일 동안만이라도 네. 네거티브는 안 한다라고 예. 선언하고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말고 예. 아무리 유혹해도 좋네요. 비전과 공약에 대해서만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후보가 이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후보가. 예.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네. 꼭 참고 상대방이 막 해도 아. 난 안 하겠다. 나는 예.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비전에 대해서 말하겠다. 예. 뭐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죠. 그렇군요. 예. 박빙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무거운 주제가 계속 나와서 가벼운 주제를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에 여러 액션을 하잖아요. 엇버거 액션, 발차기 액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액션을 크게 했던 대선 후보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만화죠, 만화 코미디지. 예? 코미디요? 예. 그 2030 욕하는 젊은 층에는 인기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이. 욕하는 것보다는 욕하는 것보다는. 그거 그냥 쓴 웃음이라도 그게 그냥 낫다. 코미디인데. 네. 그러나 뭐 보고 웃고는 하지만은 네. 그 표심에는 진짜 영향 안 끼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누가 뭐 이제 발치기 하고 뭐 손치기 한다고 그거 보고 뭐 펴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알겠습니다. 이제 2주간 좀 남았는데 앞서 이제 두 분께서는 네거티브 전 안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래도 2주 동안 조심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마한 후보들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대선 난 투표일 전까지.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 거짓말 중요하죠. 안 예. 하는 거. 예. 거짓말 하는 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요즘은 거짓말 하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잖아요. 네. 더구나 또 표심도 박빙인데 예.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네. 진정성 있게 국민을 대해야지 우선 뭐 좀 표 얻으려고 얄팍하게 거짓말을 하면 그건 아주 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거티브 절대 하지 말고 예. 자기가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것 꼭 5가지만 골라서 네. 국민들께 잘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거 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두 분께 남은 대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